아까 하던 거 가져볼게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삼투가 높은 쪽으로 삼투가 높다면 예를 들면은 용질의 농도가 높아. 그러면 물이 이제 들어올 거고요. 용질의 농도가 낮으면은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상황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투에 의해 세포의 변화에서 세포를 세포액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었어요. 그럼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할 수 있겠죠.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동물 세포와 이제 식물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참고는 식물 세포는 세포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자, 동물 세포는요. 일단은 동그랗게 생겼고요. 세포액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이걸 보통 저장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요. 농도가 낮은 용액이니까 물이 더 많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이런 표현을 써요. 저장액은 농도가 낮은 물, 예를 들면 증류수 같은 데 넣은 거고요. 등장액 같은 경우는요, 농도가 같은 거, 생리 식염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고장액은 예를 들면 소금물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농도가 낮은, 농도가 같은, 그리고 고장액은 농도가 높은 곳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세포를 농도가 낮은 쪽에다 넣었어요. 농도가 낮고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등장액 같은 경우는요, 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오겠죠. 그 다음에 고장액 같은 경우는요, 세포보다, 여기 동그랗게 세포예요. 바깥쪽이 오히려 높은 거야. 그러니까 물이 세포에서 빠져나가겠죠. 그죠? 요 상황에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연히 등장액은 물이 들어간 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나간 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냥 일반적인 세포 상태를 유지하겠지. 근데 저장액이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부풀어 오겠죠. 그치? 그러면 농도에 의해서는 터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반대로 고장액이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겠죠. 농도에 의해서는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쭈그러들겠죠. 그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동물 세포, 세포 벽이 없고 세포막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포액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 저장액 상황이고요.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 이때 적혈구의 부피가 증가하다가 팽창하면서 세포막이 터진다. 여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거고, 이 현상을 터지는 현상은 용혈이라고 해요. 용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용어 한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세포막이 부풀어서 터지는 걸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용혈. 그 다음에 세포액과 농도가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 적혈구 부피와 모양이 변화가 없죠. 그리고요, 세포액보다 농도가 높은 곳에 넣으면요, 이제 물이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하시면 돼요. 부피가 줄어들어 적혈구가 줄어든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양만 보시고 어떤 농도에다가 넣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일정한 부피를 형성하고 있다. 등장액, 농도가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팽창했어. 팽창하다가 터졌어. 그러면은 용혈됐다. 그거는 농도가 낮은 곳에 넣구나. 그 다음에 쭈그러졌다. 그럼 물이 빠져나갔다니까 농도가 높은 곳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동물 세포인데요. 이건 동물이었고요. 이거는 식물 세포인데, 식물 세포는 네모나게 생겼다. 네모나게 생겼다. 그리고 세포벽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얘는 용혈을 기억해 주시고, 부풀어서 터지는 거. 식물은요, 세포벽이 있잖아. 그러면 터질까? 터지진 않아요. 벽이 원체 단단하기 때문에 물보다는 단단해요. 그래서 그냥 빵빵하게 터지기만 해요. 그래서 용혈 현상은 없어요. 물은 들어오는데 용혈은 없고 그냥 커지기만 해요. 등장액에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나갔다가 들어오고 똑같아요. 자, 그럼 고장액에서는 얘는 좀 다를 거야. 왜냐하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벽에 세포막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확장을 하면요, 세포벽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세포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확대시켜 보면. 그러면 세포막이 쭈그러들어, 세포막이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알겠죠? 세포벽은 변화가 없어. 세포벽은 그대로 있고 세포막만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만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세포막만 쭈그러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쭈그러들어요. 그러다가 세포벽하고 얘 세포막이 아예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 용어를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요, 저장액에 넣었을 때 용혈 현상,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고장액의 식물 세포는 농도가 높은 것에 넣으면 원형질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형질이라는 건요, 왼쪽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왼쪽 날개편에 세포에서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나 있죠. 그래서 뭐 핵이나지 세포질 같은 부분,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부분 있죠. 그걸 원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벽에서 이 세포 활동과 관련 있는 원형질이 분리됐다 해서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용혈이 일어났다, 그럼 동물 세포인 거고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식물 세포이고. 이것도 잘 기억했다가 분리할 수 있어야겠죠. 분리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식물 세포는 보시면요, 세포액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 넣었을 때 그냥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까지만 팽창하게 빵빵하게 그냥 팽창되고, 액포가 지금 물이 가득 찬 거 확인할 수 있죠. 액포가 가운데 있는 푸른색 부분. 그리고 세포액과 농도가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 그냥 세포의 부피와 모양이 변화가 없고요. 세포액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요, 세 번째 줄에 세포질이 수축하여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에서 위에 이제 원형질 분리 있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자, 오른쪽에 이제 세포막과 막성 세포 소기관에 대한 심화 내용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수준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한번 그냥 보시면요, 세포막은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로 설명하는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요, 모자이크처럼 박혀 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에 분포하는 막 단백질은 인지질의 유동성, 움직인다는 거고요.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지질은 막 수평으로 이동하고 뒤집어져서 직으로 이동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실험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저를 쏴요, 세포에다가. 그러면은 한쪽 부분이 탈색돼서 색깔이 없어지겠지, 하얗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채워져, 이렇게. 막 뭔가가 물질이 퍼진 것처럼. 그죠? 그리고 막단백질의 유동성이 입증되어 있는데요. 쥐세포와 사람세포에다가 각각 다른 색깔,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노란색, 하나는 예를 들면 뭐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을 섞었다 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섞었으면은 이 막이 고정돼 있다면 한쪽에는 빨간색, 한쪽에는 파란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막 파란색과 파란색이 섞여가지고 예를 들면 보라색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막이 그냥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흐르는구나,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냈다는 거고요. 그래서 유동, 움직인다, 모자이크가, 그래서 합쳐서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밑에 이제 세포막과 막성 세포 소기관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기관들이 왜 막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진화적으로 말할 때는요, 보통은 옛날에 그 하나의 단세포들 있죠. 하나의 단세포들을 다른 세포들이 잡아먹으면서, 예를 들면은 잡아먹혀서 기생하는 역할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서 얘는 예를 들면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애들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엽록체 같은 애들은 이제 세포 소기관에 잡혀 들어가면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단세포들이 이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제 노예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막성 소기관의 생성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참고 거를 읽어보세요. 268페이지 막을 통한 물질 이동 실험하기 돼 있는데요. 방금 했던 거 이제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과만 볼게요. 증류수와 설탕물을 떨어뜨렸을 때의 양파 표피 세포인데요. 증류수를 떨어뜨리는 건, 증류수는 저농도예요. 농도가 낮은 거고 물이 많다.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서 세포 부피가 증가해서 빵빵하게 이제 커진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설탕물에 넣었어요. 20% 설탕물에 넣었더니 이제 고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포 질 부분이 수축한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빨간 부분이 굉장히 줄어든 게 보이고요. 이게 이제 원형질 분리 현상이에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혹시라도 뭐 지하수 교과서 하는 학교 없죠? 지하수 교과서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달걀 노른자가 부피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따라서 실험한 것도 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실험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270페이지 식물세포와 삼투 있는데요. 삼투합의 내용, 이것도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한 번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단어는 아니니까. 그리고 생명원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1번 삼투합이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를 우리 삼투라고 하고 그때 생기는 높이 차가 압력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걸 삼투압이라고 해요. 제일 아래쪽에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다는 건요 입자가 활발히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팽창하면서 압력도 커지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관심 있는 친구만 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세포막을 통한 수동, 능동수동이 있는데요. 수동수동은 확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냥 저절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능동수동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퍼내는 걸 말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이것도 능동수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생명시간에 이제 세포막을 기준으로 우리 활동 전이 이제 밖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를 형성하는데 그런 것들을 형성할 때 ATP를 이용해가지고 나트륨을 퍼내고 칼륨을 퍼들이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 나중에 그냥 배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용어만 수동은 그냥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동적 있잖아요. 수동적, 능동적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를 써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반대되는 걸 내 힘으로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퍼내는 거를 이제 능동수성이라고 한다. 이때는 에너지를 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이제 문제 14, 15, 16 하고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14번 같이 볼게요. 가는 이제 당연히 그냥 농도와 같은 영역이 되겠죠. 나는 부풀었으니까 물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저농도에다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장에. 다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농도에 넣은 거죠. 고장에. 자, 기억. 가에서는 적혈과 안팎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다. 기억 틀렸고요. 소금물의 농도는 나보다 다가 높다 돼 있는데요. 다가 고장이니까 맞죠? 줄어들었으니까. 디귿. 나에서 AFP 부분의 BFP 값은 1보다 크다 돼 있는데요. 부풀어 올랐으니까 BFP가 더 크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1보다 크다. 그래서 14번에 4번 니은 디귿 되겠죠. 직관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빠져나갔다는 조건은 고농도로 빠져나간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쭈그러들었다. 물이 들어온 거니까 쭈그러들었다는 물이 빠져나간 거고 그럼 고농도. 부풀어 올랐다. 그럼 물이 들어온 거니까 저농도 되겠죠. 15번 가는요. 이제 팽창한 거니까 물이 들어온 거니까 저장에 증류수 같은 데 넣은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고농도, 고장에 넣은 거죠. 설탕물을 떨어뜨렸다 했네요. 자, 기억. 설탕물의 농도는 양파 표피세포의 세포액보다 높다 돼 있는데요. 네, 고농도에 넣은 거니까 그치? 원형질 분리가 생기는 거잖아. 기억 맞고요. 나에서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됐다. 이게 이제 원형질 분리라고 했죠. 맞고요. 가에서 나 과정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다 돼 있는데요. 반대가 됐죠. 세포 밖으로 나간 양이 더 많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팽창한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5번에 2번 되겠고요. A와 B에 넣은 설탕용의 농대인데요. 지금 B에서 A 쪽으로 물이 이동했으니까 B가 저농도, A가 고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물의 이동은 B에서 A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은요. 식물세포 이제 A에 넣었을 때는 식물세포 크기가 똑같고요. 세포 질이라든지 이제 파란 부분이 액포잖아요. 액포의 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에 넣었을 때는요 쭈그러들었어. 그러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고농도. C에 넣었으니까요 지금 뭐 좀 부풀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농도에 넣었다는 거겠죠. 자, 기억. 설탕 용액의 농도는요 가장 높은 거는 B가 되겠죠. B, A, C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거 틀렸고요. 니은 B에 넣었을 때 B는 이제 고장액이고요. 농도가 높은 곳에 넣었으니까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 니은 맞고요. 디귿. C에 넣어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포의 부피는 계속 증가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건 동물세포에 한해서 동물세포는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지고 커지고 하다가 풍선처럼 뻥 하고 터진다. 이게 용열 현상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처럼 약간 둥그스름하게는 하겠지만 더 커지진 않아요. 세포벽이 버텨주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2번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이번에 효소 들어갈게요.